안녕하세요. 11월 19일 드디어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소마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한번 선정해 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8대 비대면 집중 지원이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핀테크, 스마트 의료, 디지털 콘텐츠와 5G AI 쪽에 총 1조 6천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비대면 산업 쪽에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투자 포인트를 찾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러한 관련 종목들을 선점하는 그런 시간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백신 랠리가 지속되고 있죠. 증시의 대기금이 사상 최고치에 이뤘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고요. 정부가 8대 비대면 관련 1조 6천억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무착륙 관광 지원에 대한 내용 나오고 있고요. 두산중공업과 SK건설의 풍력 개발 협력 소식과 코오롱 인도의 수소차 기술 소식,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에 대한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성장 여력이 큰 종목들 중에 화장품 섹터와 의류주 섹터 중에 가장 큰 성장 여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에서는요, 필룩스 우정바이오, 진원생명과학, SBI 핀테크 솔루션즈를 준비했고요. 주요 종목으로는 백신 관련하여 AB프로 바이오와 키트 관련 바이오톡스텍, 위지트 우리기술 등 비트컴퓨터 이렇게 비대면 관련된 산업 쪽에 주요 상승이 크게 있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투머치팍의 시장 분석입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하여 시장이 굉장히 출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급등 급락이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저희는 조금 더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에 관한 이슈를 살펴보시면 화이자가 먼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이끌었고 그 이후에는 모더나 관련 종목들이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종목, 진매트릭스와 같은 종목들이 들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년도 2월에 최종 결과가 확인이 되는 그런 노바백스라든지 존슨앤존슨까지 먼저 관련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투자하는 산업과 관련된 그런 섹터의 흐름을 놓치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대면 산업까지 투자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저는 IT, 반도체 쪽과 인공지능 AI 쪽 그리고 5G, 스마트 관련된 내용들, 로봇 산업 쪽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즘 뭐만 하면 스마트 얘기가 나오는데 스마트 물류, 스마트 산단, 스마트 팩토리까지 이렇게 스마트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좋을 것이고 스마트 팜도 있네요. 앞으로 또 아마존 관련된 내용이 엮여서 이렇게 올라오는 기업들의 그런 성장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 유통 물류 쪽에서 배송 관련된 기업들에 주목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백신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앞으로 내년 2월까지 나오게 될 그런 임상실험 관련하여 존슨앤존슨과 노바백스 관련된 테마주를 잡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써 몇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는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아스트라와 노바백스 백신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TNR 바이오팹이라든지 유한양행이 관련주로 슬슬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장기 투자해볼 가치주 섹터별로 마지막에 정리했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확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역대 최다 코로나 감염에 따라서 일본 증시는 하락하였고요. 중국 시장은 마지막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니온 게이자 신문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하락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도를 했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고요. 하락폭은 한때 250엔을 넘어서 굉장히 컸다. 이렇게 내용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최대한의 경계 상황이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도 코로나 감염자, 확진자 수의 그런 확진자 속도에 따라서 주가에 많이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출 제한이라든지 상점 영업 제한이 재봉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쪽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마지막에 사자세를 돌아다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전일 테슬라 급등과 관련해서 전기차 사업 쪽도 나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2차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지금 순매수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외국인 순매수 관련된 섹터로 2차전지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 대기금 사상 최고를 목전에 두었다는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차익 실현 여파에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으로 마감한 만큼 지금 현재 시장은 똘똘한 대형 실적주를 중심으로 단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계속 추천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0%가 상향을 하면서 모건 스탠리도 투자 의견을 상향시켰다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인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화이자가 임상 최종 데이터를 발표했죠. 95%의 백신 예방 효과를 보여주면서 수일 내로 FDA 긴급 승인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따른 관심이 세계에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요, 테슬라 종목을 바라볼 때 자동차 판매만 보지 말고 여러 서비스 비즈니스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상향했으니까요, 앞으로도 테슬라 2차전지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자동차 플랫폼 기업들을 관심 가져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금융, 의료 등 8대 비대면 분야에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내년도 1조 6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2025년까지 비대면 스타트업 1000곳을 발굴하고요. 비대면 혁신 벤처기업 또한 2025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8대 비대면 유망 분야 집중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금융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고 비대면 보험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핵심이 되고 있고요. 의료 쪽에서는 스마트 의료, 비대면 의료 시스템이 강화된다는 내용. 세 번째로는 교육 직업 훈련으로 온오프라인 융합 환경이 조성된다는 내용. 네 번째로는 재택 원격 근무에 대한 근무 확산 부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비대면 거래 시스템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또 여섯 번째로는 온라인 스마트 인프라를 확정한다는 유통 관련된 내용, 일곱 번째로는 OTT 시장을 활성화하는 디지털 콘텐츠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관련돼서는 5G와 AI에 기반한 지능형 정보를 구현하겠다는 내용, 공공 분야에 오픈 AI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는요, 바로 비대면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여 ICT 핵심 기술을 개발하겠다, 비즈니스에 특화된 맞춤형 R&D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금융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제도 폐지와 비대면 보험 모집을 허용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의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병원 18개를 선도 모델을 구축해서 건강 취약계층 12만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돌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 디지털 민원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능형 정부 전환을 속도를 내겠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고요. K 비대면 글로벌 혁신 벤처 사업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 계속 나올 것 같고, 국내 수요 창출을 위해서 정말 6,400억 원 상당의 많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마지막에 헬스케어 관련된 비대면 의료사업 쪽에 대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나타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원격 진료 관련된 테마로 보시면 비트컴퓨터와 유비케어, 인성정보,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업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지금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비대면 의료 쪽에서 시장이 커간다면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 담아보시는 게 가치주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병원이 조성될 예정이고요. 내년까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꾸준히 설치된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만성 질환자 20만 명에게는 자가 측정기도 보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식사 보조 같은 돌봄 로봇이 또 출시한다고 하고 있고요. 초중고 교실 와이파이를 100%로 구축해서 이런 5G를 모두 구축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AI 쪽에서는 언제든 비대면으로 보험 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에 어르신,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12만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물 인터넷과 AI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이 내용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와 관련된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테마 관련으로 해서 비트컴퓨터와 유비케어 인성정보, CU 메디칼, 에클론, 오텍, 워닉, 이런 쪽으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같이 보시면 앞쪽에서도 건강 관련된 세계 엮이는 부분은 대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과 순찰 로봇 허용 등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배송을 허용하고 야간 순찰 로봇 활용 허용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산업에 대한 그런 시장의 흐름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솔 PNS 같은 경우에는 AI 로봇으로 뉴스와 SNS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정보를 전달해준다는 오토먼을 출시한 만큼 이렇게 로봇 관련된 산업들이 커가는 모습을 다 같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로봇 관련된 내용은 AI에 기반한
테마이니까요. AI와 로봇에 같이 연관된 종목들, 우리기술 바이브 컴퍼니, 미래컴퍼니, 휴림로봇, 네페스 관련된 종목들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비대면 의료 쪽에서 핵심 테마가 이끌어졌는데요. 건강관리 기술 13.65%로 전일 대비 가장 큰 업종별 시세를 보였고 대부분 보시면 생명과학 도구라든지 생물공학, 생명보험, 건강관리, 건강과 제약 관련된 바이오주 쪽에서의 흐름이 좋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마에서도 역시 원자력 발전소 해체라든지 소모성 차제 구매 대행, 유통 물류 쪽을 제외하고는 건강관리 내용과 코로나 관련 내용으로 대부분 엮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테마를 제외하고 보시면요. 오늘 전기 자전거라든지 모바일 스마트폰 쪽, 시스템 반도체, 석유화학 쪽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반도체 쪽엔 3D 낸드 관련된 종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전자결제 관련된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백신 이외에 음압병동 관련된 종목이 좀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부총리의 무착륙 국제비행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로 장기간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인해서 생존 위기에 직면한 항공, 관광, 면세업계를 지원하는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새로운 이런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인데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TA항공, 에어 부산 등이 이쪽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1인당 600달러까지 면세 한도가 풀린다고 하니까요. 이와 관련된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현대백화점 쪽이 가장 이슈를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비행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공항에서 출국을 한 뒤에 인근의 타국 영공까지 2~3시간 선의 비행을 거쳐서 재입국하는 상품인데요. 출시 초기에는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루에 최대 3편 정도로 수준을 제한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면세점 관련된 그런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600달러에 대한 면세 상품 판매에 대한 부분 굉장히 좋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있었는데요. 항공 관련된 종목들 다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쪽에서 유나이티드 제약 쪽에 굉장히 관심을 받았는데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쪽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좀 연관되어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관련된 종목으로 크게 이슈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특징주로는 필룩스가 있습니다. 바로 제넨셀 인도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한 헬릭스미스가 미국에서 엔젠시스 관련해서 임상에 첫 환자 투약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헬릭스미스 역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콘이 16%를 기록하였는데요. 인콘이 보유하고 있는 화재 감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공공조달 플랫폼 서비스 분야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ICT 부분에 무선통신 사물 인터넷 기반을 하고 있는 이런 지능형 화재 감지 시스템이다. 이 부분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누적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했다는 부분 쪽으로 주가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값스 같은 경우에는 야금야금 오르다가 주식이 오늘 크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바로 유통사업 다각화 및 집중 투자를 통해서 2021년 매출 증대 및 이익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바로 동양그룹에서 진행했던 유통사업본부의 노하우 및 시스템을 활용해서 현재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B2B, B2C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일어나가고 있고 특히 이커머스 시장에서 신사업 진출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국내 유수의 브랜드들과 계약을 통해서 온라인 유통 사업을 확대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렇게 완제품, HMR, 가정 간편식 시장에 관련된 내용을 론칭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런 간편식 관련된 종목 쪽으로도 유통 쪽으로 연결되면서 사업 다각화하는 부분이 시장에 좋게 바라보고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커머스, 신선식품, 새벽 배송 시스템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BK탑스를 좋은 쪽으로 이끌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주로요. 인니 언론이 밝혔는데요. 제넥신이 코로나19 백신을 정부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13%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 뉴스를 다루는 그 버나 뉴스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의 시노백, 시노팸, 캔시노와 한국에는 제넥신,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4억 3천억 도즈병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백신을 확보했다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큐로젠과 함께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자신들이 준비 중인 이 파이프라인 신약 후보 물질 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는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넥신 관련해서 많이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앞으로 15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진자는 343명을 기록했고요. 시장에 400명이다, 800명이다 이렇게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있어서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293명으로 대규모 유행하기 전 그런 기로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산발적인 그런 집단 감염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 관련된 종목 쪽에서는요, 우정바이오가 대장 역할을 하였는데요. 오텍이 보시면 이동형 의료 음압병동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쪽에서는 마스크보다는 음압병동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오텍의 그런 이동형 의료 음압병동 기술을 활용해서 최근에 많은 음압병동을 확보했다는 부분이 좋게 시장에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SK건설이 친환경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국내외 15개 기업들이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술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식에서 참가한 기업을 보시면 설계사인 도화 엔지니어링, 유신, 젠텍, 주요 기자재 제작사인 두산중공업, LS 일렉트릭, 동국 SNC와 삼강 M&T, 휴먼 컴포지트 건화공업, 세진중공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국내 시공 전문 업체인 또 CGO, KT 서브마린, 오션 C&I 등도 참가하였고요. 해외 유력 시공사인 바노드, 얀데눌 관계자 30명이 참석해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상호 협력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부분을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최근 SK건설은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내 설계사 기자재 제작 및 시공사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초기부터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원팀 오퍼레이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최근 SK건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가장 먼저 SK건설과 해상풍력 기술을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상호 협약에 관한 부분이 시장에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0 세계 풍력 에너지 협의회 보고서에 따라서 2030년까지 최대 13.6기가와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앞으로 두산중공업과 SK건설 쪽 관련해서 시장의 성장성이 기대된다. 풍력 시장에 굉장히 큰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담당 국무위원이 오늘 25일 방한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새로 들어설 미 행정부 관련해서 굉장히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내년 1월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반중 전선을 더 공고화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화장품 쪽이나 의류 쪽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2만 명의 설계사를 떼내서 분사를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바로 설계사들의 조직을 자회사로 분사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보험사 중에서 처음 시도되는 일이라고 하고요. 설계사 문제로 고민하는 보험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서는 보험 상품 개발은 보험사에서 하고 판매는 판매 전문 회사에서 나눠서 맡는 이런 개발과 판매의 분리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생명은 설계사 조직을 분산시키고 상품 개발 부분이나 자산 운영 부분에만 집중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는 만큼 앞으로 보험업계에 어떤 흐름이 펼쳐지는지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차 전지기술 주도권을 준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내년 수소차용 연료전지의 핵심 소재인 멤브레인 생산에 돌입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핵심 연료전지인 막전급 접합체 생산 기반까지 모두 갖춘 국내 회사는 이곳뿐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달 중 구미 공장 내에 양산 라인을 준공하고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도부터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난해 9월부터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수소 연료전지의 4대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로요. 선택적 투과 능력을 보이는 분리막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유입된 수소가스가 전극층에서 수소이온과 전자로 분리되는데 이 전자가 도선을 따라 전류를 만든다. 이 부분에 생산시설을 갖추게 되었고 이 두 가지의 다 핵심 기반을 갖춘 그런 국내 회사는 이것뿐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오롱 인더의 수소차, 수소연료전지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은 기대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와 자동차 이쪽 시장 흐름이 좋은데요. 상대적으로 수소 관련된 내용과 수소차의 흐름은 요즘 조용한 편입니다. 앞으로 저는 수소 쪽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기존 수분 제어 장치 사업 역량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한 발 빠른 사업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월등한 기술력으로 글로벌 선두주자의 지위에 나서겠다는 내용 밝히고 있고요. 코오롱 인더의 주가의 흐름은 전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가동하는 PEM 양산 설비가요. 최근 시장에 급성장 중인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많이 들어보셨죠?
산화 환원 흐름 전지와 친환경 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의 기술에 적용되는 분리막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설비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절대 수용 불가 내용을 밝혔는데요. 수협 중앙회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어업인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한국의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이 부분에 테마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져와 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존슨앤존슨 관련된 종목으로 TNR 바이오팹과 유한양행이 거론되고 있다는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존슨앤존슨 백신 같은 경우에는요. 화이자 모더나 대비 2, 3개월 늦게 출시되지만 제조 보관 물류 접종 과정 전반에 걸쳐서 간편성과 용이성이 굉장히 좋다. 이 부분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경쟁자들을 바짝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지막 막판 시험을 위해 하루 1000명의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내년 2월까지는 그 이전까지 미국 승인받을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를 확보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흐름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뉴스인데요. 3억 오른 김포, 10억 오른 부산이 조정 대상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 지정에 따라서 집값이 떨어질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요. 수도권 대부분 규제 지역으로 묶였고 김포와 파주만 비규제 지역으로 남았었는데요. 이에 외부에서 투자 세력이 굉장히 유입되면서 이쪽 김포와 부산, 파주까지 다 같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하고요. 부산 역시 서울과 비슷하게 비규제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하고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었는데요. 이 때문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덜해서 최근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큰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규제를 해봤자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을 사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요. 실수요자들 역시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고 아무래도 갭 투기를 막고 투자 과열을 막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부로 전세난이 밀어올린 집값이라는 내용으로 전국 아파트 값이 8년 만에 최고로 상승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현재 조사 기준으로 오늘이 가장 오른 가격이 됐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포트인데요. 좋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리포트들 중에서 가장 상승 여력이 큰 종목들만 한번 모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문어발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부분이 2021년 매출액 7.8%, 영업이익 87.6%, 순이익 48.1%로 성장성이 있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업종 내 최저로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키 맞추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에서 매수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화장품 쪽에서 매출액이 21%, 영업이익이 15%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브랜드를 활용한 그 고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기준 주가는 15만 3천 원인데요. 목표 주가를 21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상승 여력이 37% 남아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10만 원이면 만만하다는 제목이 나왔고요. 2021년도 역시 매출액 11%, 영업이익 21%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한국에서 마진이 향상되면서 상해 시장의 성장이 전환되고 있다. 미국 사업이 굉장히 확대되는 부분에 좋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색조 화장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력 고객사의 상장 이벤트 관련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수익성 향상 부분에도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다. 내용 나오고 있고요. 미국 및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구호용품 생산에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독제 라이선스 확보 관련된 매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15만 원을 제시하면서 어제 기준으로 볼 때 49.3%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요 적정 주가 4만 5천 원을 제시하면서 무려 상승 여력이 50.5%나 있다고 하는데요. 2021년 매출액은 5.5%, 영업이익은 9.2%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PER 및 PBR이 8.1배, 0.6배로 다른 종목에 비해 굉장히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매출 비중이 내년에 꾸준히 늘어날 것이고 OP 비중 또한 역시 늘어날 것으로 자사모를 비롯한 이런 EQL의 비주력 소비층에 대한 그런 PB 브랜드 개발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확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부분과 현대 파크원 백화점 8개 브랜드 입점 예상과 함께 편집숍 더 한섬하우스 쪽 부분에서 월 평균 매출액이 올라갈 것이다. 화장품 사업이 본격화되는 부분이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내용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FNF입니다. 중국을 보고 가자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적정 주가는 13만 원을 제시하고 있고 상승 여력은 어제 기준으로 42.4%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무려 40%나 성장하는 그런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판매량 증대를 통한 그 브랜드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입증하고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서 아무래도 현지 사업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매출 성장이 꾸준하다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사 중화그룹 유통망을 2천여 개 확보한 상태로 MOU를 체결했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재고 부담도 없고 출점 계획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온라인 티몰과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세 실업입니다. 살 때가 왔다. 최근에 주가가 조금 밀려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기준으로 목표 주가 25,000원까지 45%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영업이익은 61%로 내년에 특히 영업이익 쪽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예상된다.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월마트 신규 카테고리가 추가되고 타겟 온라인이 확대되고 있고요. 중남미 및 베트남을 거점으로 활용한 그런 벤더를 통합하는 최고의 수주가 기대된다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가 마스크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 확보 지속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 부분을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OEM사를 통해서 계속 매출과 성장이 늘어나는 부분, 앞으로도 판관비 절감이라든지 기타 비용을 축소한다는 부분 쪽에서까지 같이 이익이 좋아질 내용이 많다는 내용으로 한세실업이 살 때가 됐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머치 파괴 가치주입니다. 아마존 물류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코리아센터 목표 주가 10,000원이었는데요. 벌써 목표 주가에 도달하면서 15,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높여놓았고요. 아마존 역시 관련해서 아마존 뇌 시스템을 도입한다. 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핵심 선두주자가 될 만도를 오늘 추가했습니다. 만도는 목표 주가를 6만원을 제시하고요. 현대차와 함께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요, 갑자기 상한가를 간 게 아니고 어제부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오늘 거래량이 더 나와줬기 때문에 내일 한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조금 줄면서 음봉을 맞았지만 다시 한번 올리면 더 크게 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백신 쪽으로 진 매트릭스가 가면 항상 따라갔었는데 요즘에 굉장히 조용하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백신 관련된 종목 어느 하나 빼고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진원생명과학도 한번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SBI 핀테크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조정 이후에 야금야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거래량이 2번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마지막에 크게 갈 자리가 남아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상 투머치 팟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해보셨고요. 정부가 8대 비대면 산업에 집중하는 만큼 그런 관련된 섹터 쪽에 전망을 바라보시고 가치 투자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팟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